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유상담은 여러분들의 몸맘산 문제를 글로 작성해 주시고 닥터 유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완치 훈련을 처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분의 절절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부를 하면 친구와 담을 쌓아 결국엔 혼자 지낸다는 24세 여대생입니다. 대학 생활 중 공부를 하면 친구와 담을 쌓는 생활을 반복해서 결국은 혼자 지낸다고 하네요. 현재는 이제 졸업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거나 친구가 짐이 된다는 생각에 있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거나 끊어냈다고 하네요.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친구 사귀는 요령도 적어 대화를 신경 써서 하면 공부가 안 되고 공부에 집중하면 대화가 안 되는 불편한 처지였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더 좋아해서 친구 무리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서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이 친구를 사귈 때인가 아닌가, 아니면 취업 또는 진학 등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 때인가의 질문입니다.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친구 사귀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문제를 공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친구를 사귈 때라고 지금 선택을 한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아니면은 사귀고 싶지 않은가? 네, 이게 정말 진정한 질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사귀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태껏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둘 다 하기를 동시에 둘 다 하기를 연습하면 되는데 공부는 이미 잘하잖아요. 여지껏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는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더 잘하려고 훈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이제 관계, 친구 사귀기를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아까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다고 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죠. 이제부터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듯이 단번에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관계 훈련은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 사귀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대상으로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이게 친구 사귀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네, 그러려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되죠. 두 번째, 그 친구가 나하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하고, 호응해주고, 또 질문하고, 또 경청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나는 사귀고 싶은데 저 친구가 나를 거절을 해요. 이것도 수없이 겪어야만 그래야 친구 사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이 바이라 그러잖아요. 시작만 하면은 또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시험만 치면 몸이 아픈 것이 억울하다는 24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현재 교사로서 대학원 진학이나 장학사 또는 관리직 승진을 하고 싶은데 시험만 보면 아팠던 것이 있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 임용고시 준비를 갖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개월은 가혹하다 할 정도로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래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고 긴장 상태였고 이명도 들렸다고 하네요. 합격을 한 후에 10일 정도 연수를 받는데 그게 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피곤함을 느꼈는데 그때 이 이제 설암,
그러니까 혀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 서람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희귀한 암이거든요. 네, 이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걸 진단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받고 완치가 돼서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만 딱 이렇게 수술해내면 되거든요. 퍼지지 않아. 조기에 발견됐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사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수능 때는요, 그때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데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도 복용을 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심장이 박동이 느껴지고,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뭐, 소리가 들리고, 이명이 들리고, 이런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이 증상하고, 이 설암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설암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혹이 느껴지는 거고요. 또 원인도 다릅니다. 네, 증상은 뭐예요? 힘듦이죠. 힘듦과 지나침이죠. 수험 준비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힘듦과 지나침이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설암은 꼭 그런 지나침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설암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요, 다른 암도 그렇듯이 이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침이 뭐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힘든 상태에서 동시에 설암이 발생했다고 지나침이 그 설암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수험 준비를 지나치게 한다고 설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치명적인 병에 걸릴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무슨 병이 안 걸린다고 저도 얘기할 수는 없죠. 닥터도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다고 더 많이 걸린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구나 여지껏은 수험 준비를 정말 어렵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닥터가 권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마련해 놨어요. 수험 준비 쉽게 하기라든지 공부 쉽게 하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해보세요. 그럼 더더구나 병도 뭐 설암 같은 것도 안 생기겠지만은 증상도 안 생깁니다. 룰루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왜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것도 준비하면서 또 설암 걸리지 않나, 뭐 치명적인 병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힘든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증상이 안 생기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로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건강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을 강박이라고 생각하는 25세 여자입니다. 책을 읽다가 A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연결되면서 부정적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책을 다시 쳐다보기만 해도 그 부정적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른 행동, 일, 운동, 공부 등을 하다가도 갑자기 부정적인 과거, 상상 또는 생각 등이 떠오르고 어떻게 멈췄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 같은 행동을 하려면 다시 또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로 한국사 공부를 하다가 부정적 생각이 떠올라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일로 환기를 한 후 다시 한국사 책을 펴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고 하네요. 스스로는 이것을 강박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질문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강박입니다. 이런 강박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 속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내 겉마음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내 겉마음인데 내 속마음이 그걸 시키는 거죠. 왜 시킬까요? 내 속마음이 느끼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부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으로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례자의 경우에는 여기다 쓰진 않으셨지만은 공부, 진로 선택, 취업 준비가 주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강박을 해결해야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강박이 더 커집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는 더 못하게 되죠. 강박에도 불구하고
예, 증상은 있어요. 지금 강박이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강박이 줄어듭니다.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잠을 자는 시간을 뭐 한 8시간이라고 한다면 의식이 있는 시간은, 내가 생각을 하는 시간은 1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16시간 동안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기, 그게 공부가 됐던, 뭐 내가 밥 먹는 것이 됐던, 운동이 됐던, 일상이 됐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를 또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쪽이 더 커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줄어듭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늪이라는 거죠. 늪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강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강박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강박을 해결해야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이게 강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강박이 완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외에도 이 공부 쉽게 하기, 진로 선택 쉽게 하기, 또 강박증 완치 훈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공황장애와 부정맥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묻는 3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사고로 팔 골절과 허리를 다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우울감이 생겼고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신체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 조기 수축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장 조기 수축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심실,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심실이 있고 심방이 있다. 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심실에서 발생하면은 심실 조기 수축, 심방에서 발생하면은 심방 조기 수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심장 조기 수축이 3개월 전에, 지금부터 3개월 전에는 전체에서 한 6%의 빈도가 있었다 그래요. 이건 이제 24시간 심전도를 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게 12%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하신 분이 부정맥약을 처방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 먹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약도 처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먹고 있지 않다. 질문은요, 공황장애와 부정맥을 이게 도대체가 뭐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공황장애 약을 먹어서 부정맥을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맥 약을 먹어서 공황장애를 해결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우울, 공황,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겪었잖아요. 그거하고 심장 조기 수축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병입니다. 우울, 공황, 증상 이런 거는 굉장히 증상이 크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조기 수축, 심장 조기 수축은요, 그냥 소견이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이라는 거죠. 두 개를 연관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 심장 조기 수축이 위험 수준이다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진단하신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을 꼭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약을 복용을 시작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완치 훈련 해야죠. 내 몸만 회복 훈련 한 다음에 공황 완치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완치 훈련,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울증 완치 훈련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희한하게 조기 수축이 또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아까 원래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은 그걸 다시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29세 남자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었고요.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려고 새벽에 잠이 안 들면, 새벽까지 잠이 안 든다 그래요. 낮에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잠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싶은 5시 반에 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맞췄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맞췄으니까 10시에 누우면은 다시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생각을 안 하고 자려는데 집중을 해도 도저히 잠이 못 잔다고 합니다. 결국은 또 새벽 3시쯤 되어서 잠이 들고 또 오후 3시에 기상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저께 이제 상담 올리기 전 그저께 닥터이의 숙면 훈련을 하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잠이 들고 그 다음 날에는 낮에는 안졸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이 안 왔다 그래요. 결국은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이건 불면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예민하다고 하네요. 네. 내 몸이 원하는 시간에 기상을 하고 중간에 깨지 않고 눕자마자 잠이 드는 것, 네, 이게 바로 숙면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숙면 훈련이죠. 이 사례자가 잘못하고 있는 건요, 첫 번째, 습관을 바꾸겠다. 이건 습관이 아닙니다. 네, 습관이 자꾸 우리가 보통 잠 습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자는 시간을 맞추겠다. 이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죠. 닥터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자는 시간을 맞추지 마라. 네. 그러니까 습관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이거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게 지금 이 사례자 머리에 이게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찍 자야만 일찍 일어난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는 시간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기상 시간만 맞추면 돼요. 밤을 새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네. 뭐 좀 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두면은 기상 시간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시간도 따라서 맞춰집니다. 또 하나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은 잠은 의식을 잃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고 쉼입니다. 요새 사람들 필요한 거는요, 전부 다 쉼입니다. 네, 잠과 쉼이라는 점 뭐예요? 잠은 의식을 잃는 거고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려고 해도 내 몸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쉼은 어떻게 돼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게 쉼이죠. 그리고 쉼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네, 그 차이죠. 근데 내 몸은 자려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개가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거야말로 중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해 보세요. 네, 자지 않고 나는 쉬겠다. 네, 기상시간 맞춰놓고 그것만 정하시고요. 밤을 새도 기상시간만 맞춰보세요. 네, 물론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내 몸이 졸리다고 하면은 내가 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졸리다고 하면 그때는 누워도 됩니다. 누워도 된다는 거지 자라는 건 아니에요. 누웠는데 깨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세요. 네, 안 자겠다. 대신 쉬겠다. 잠을 뭐 몇 시간을 잤다고 하더라도 안 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나 잘 잤다가 아닙니다. 나 잘 쉬었다 입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